자체가 사안이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고요. 버티던 최동욱 검찰총장 일주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일이 갑자기 불거졌을까? 역시 정권 차원의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당시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까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일단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네, 검찰은 그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그 뒷조사를 시킨 혐의, 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관여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나머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나 그 전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직원들에게도 벌금형부터 징역 2년까지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단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좀 알아봐. 진짜야? 이렇게 지시한 것만 가지고도 물론 선고가 나온 건 아니지만 3년이나 그렇게 이게 큰 범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인의 어떤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이렇게 조회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용을 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양형과 관련해서 또 범죄의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불법 정보를 조회했다라고 본 것인데 그 당시에 국정원이 2013년도에 검찰의 댓글 수사가 이루어지니 이런 어떤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니 마느네 이런 보도를 보고 이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순할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애초에 그 서초구청의 한 과장은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내가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고 확인했던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재수사를 했더니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있었다. 이 뜻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막대하게 끼쳤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징역 3년이 구형되는 것이고 실제 또 법원에서 몇 년을 인정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범죄도 범죄지만 사회적 파장 또 이 범죄를 지시하게 된 그 의도 이런 것에 검찰이 주목하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고 어떻게 보고받았고 어떻게 지시했고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손정혜 변호사 잠깐 얘기하셨는데 2013년에 검찰이 이제 그 당시 대선 때 18대 대선에 댓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최종욱 전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는 이제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첩보를 하나 올립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최동욱 총장 전 총장의 혼외자에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게 되고요. 이거는 남재준 그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서천호 당시 이제 2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의 보고를 받고서 남재준 원장이 당시 원장이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송모 당시 정보관이 강남교육지원청의 생활기록부를 복사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초구청에 가서 학생기록부 또 그다음에 가족관계 기록부 네. 이걸 다 가져오게 되죠. 이게 다 불법입니다. 사실 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수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강남지원교육청하고 강남교육지원청하고 네. 수초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첩보를 검증하게 되고 그걸 이제 윗선에 보고하고 남재준 이제 그 당시 원장이 뭐 지금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설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언론사에 흘려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것이 이슈화되도록 만든 네.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최동욱 검찰총장이 10여 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한 여성과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간통죄도 폐지되기 전이라 논란이 커졌는데요. 최동욱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감찰 지시를 내렸고 결국 일주일 버티다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 163일 만에 최 총장이 검찰을 떠나고 나서도 혼외자 논란 계속됐습니다. 한 종편이 최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 집에서 일했다는 가사도우미의 인터뷰를 방송했는데요. 무덤 태우고 놀고 그렇게 해서요. 내 자식이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가사도우미 이 씨는 최 전 총장이 아이 아빠라는 근거로 자신에게 보낸 연하장을 보여줬는데요. 그냥 엄마가 갖다 주더라고요. 이제 나는 애하고 이쪽에 방에 딴 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내용이 좋더라고. 2006년 말에 작성된 것으로 잘 키워줘서 또 돌봐줘서 고맙다는 내용입니다. 네, 필적 감정 결과 최 총장 거라고 TV조선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퇴하면서까지도 인정하진 않았어요. 네, 혼외자 그 당시에 사실은. 최동욱 전 총장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죠. 네. 이 보도했던 신문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도 하고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로 취하기는 했습니다. 네.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전 장관이 혼외자 감찰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취임 163일 만에도 사퇴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절차를 거치긴 했는데요. 현재까지 사실 이 혼외자 논란은 종지부가 찍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잘 알죠. 예.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렇죠. 진상이 거의 다 드러났으니까요. 네, 그때로 당시라 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 그렇죠. 당시 그 책임을 진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 이걸 지켜보고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그 대통령 당선 자체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검찰청장 이 김용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이 몰래 오피스텔에서 댓글 다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거 문 열라고 해서 대치됐던 상황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대선 바로 전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었어요.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그것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만약에 혐의 있음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수사 중이라고 나왔으면 선거에 어떤 결과를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는 바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공을 세웠는데 하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때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걸 보고했고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국정원 지시를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덕적으로 좀 이게 흠집을 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들어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보고 있다가 그렇죠. 너무 깊이 들어간다 싶으니까 그럼 뭐 찍어낸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의 맞습니다. 생각 입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통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아마 매우 민감했을 겁니다. 네. 자,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진상은 뭐 낱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선고된 걸로만 보면. 네, 이미 이제 사실관계와 이제 법률적인 판단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 선거법 위반 그리고 그 국정원법 위반 모두 다 국정원장이죠. 유죄로 이제 판단이 내렸고요. 뭐 대법원 심리만 2번 이뤄졌고 제3구심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이 나면서 댓글 조작이 있었고 이것은 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정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했다 이런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최동욱 전 총장의 심경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들보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타협하고 싶은 생각, 또 들어주고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 예. 그럼 편하다는 것은 자기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이 편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일수록 흑과 백을 바꾸지는 말자. 그때 만약에 제가 타협을 했다면 아마 저는 이 나라에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권력 비리 사건 수사는 정치 권력 또 경제 권력 그런 권력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용기와 헌신이 없으면 집니다. 무조건. 또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검사 개개인의 직무유기가 용서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대형 권력 비리 사건은 권력자들과의 전쟁이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어떤 사람인가? 검찰총장이 되려면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청문을 위해서 저희 보좌진들에게 한번 봐주지 말고 파봐라 그랬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네, 당시 이게 야당 의원마저 인정한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팜이. 네. 예,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야당이 저렇게 나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야당은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비리나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뭐 박범계 의원 말을 들어보면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야당의 철저한 검증에서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어쨌든 그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특별히 흠결이 없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잘 통과해서 지금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이렇게 강하게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정권이 어쨌든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깨끗함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벽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외자 그렇죠. 네. 논란을 보면요. 그때 왜 유전자 감식 뭐 검사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저 아들하고. 그건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살이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어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친권을 갖고 있고 보호자를 하고 있는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거는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은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20세가 되면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어찌됐건 당시에 검찰개혁 또 댓글 수사 이런 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감표 시도했는데요.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당시에 그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던 국민들의 그런 열망을 저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열망들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지금 생각해도 몹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재판으로 돌아와서요.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했던 공무원들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1심, 2심 지나면서 대부분 이제 유죄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조 행정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벌금 700만 원이 20만 원으로 선고가 됐고요. 송 정보관 같은 경우는 벌금 700만 원, 그리고 조 국장 같은 건 벌금
그 1천만 원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중에 있는데 네. 말하자면 이 많은 공무원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그 혼외자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한 혐의,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개인정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네. 미성년자 초등학생이었던 사실, 그리고 그 의도조차 불순했다라는 여러 사실 때문에 지금 뭐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벌금으로 선처된 공무원들도 있는데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유죄의 취지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방금 나온 게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인데 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걸로도 지금 형을 이미 선고받은 게 많죠, 네. 지금? 네. 일단은 징역 7년을 받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년이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가짜 네. 심리전단 사무실을 네. 운영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도 징역 3년 6개월이. 요건은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고 하니까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 직권남용 혐의. 심리전단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 혐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는 지금 다수의 재판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 혼외자 뒷조사 지시 혐의로 지금 구형 3년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활동합니까? 최동욱 전 총장? 일단은 뭐 8월에 로펌을 개업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변론 활동을 한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데 네. 아주 뭐 전폭적인 활동이나 일상적인 변호사처럼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